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남북 정상보다 서로 만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입니다. 공항 이전과 시도 통합 등 서로 만나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두 사람 모두 참석했지만 짧은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라남 도지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습니다. 시도통합 관련 논의와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 등 시도지사가 만나야 할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시장과 지사의 회동이 성사될 것인지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지만 김영록 전남지사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예산 문제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사가 좀 이런 광주 전남 통합 문제가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두 수장이 만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짧은 만남 자체도 꺼리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과 지사 회동을 염두에 두고 양측 실무진이 물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도민 공론화 시기와 통합청사 관련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시도 간 엇박자 속에 1년 만에 진행된 광주 전남 상생실무위원회 역시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쟁점되는 부분들은 조금 금방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좋은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도 통합은커녕 광주 전남 상생 과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도지사의 회동이 언제나 이루어질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호남의 현암 사업들을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약속했던 호남 챙기기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광주형 일자리 주거비 지원 등을 위한 내년도 국비 지원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도 강조했습니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주호영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한전에너지공대 지원 특별법 제정 협조와 노후화된 여수산단을 개조하기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많은 전남의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30년 내 지역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주방소멸 위험 지역이 우리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1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호남해진 빚이 많다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힘은 호남 광주에 대해서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저희들이 훨씬 더 노력해야 할 지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고 수해 복구 현장을 찾는 등 잇따라 호남 챙기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정책 협의를 위해 호남을 찾은 건 처음인데 국회에 돌아간 이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이어질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당론으로 최종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역사왜곡 처벌법 등 두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30의원이 조만간 대표 발의하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 5.18 관련 3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청 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100명 가까운 동료 공무원들이 자가격리되고 행정은 이틀째 마비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고 증상까지 나타났던 공무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시청 일자리 경제과 문이 잠겨 있고 불도 모두 꺼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2명 발생하면서 사무실은 이틀째 폐쇄 조치됐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26명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업무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나주시는 자가격리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타 부서에서도 파견을 받아 상황을 유지한다지만 이마저도 최소한의 조치라 업무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최초 확진된 일자리 경제과 직원이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한 당일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자가격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3m가량 떨어져 있었고 서로 다른 테이블에 환기도 잘 돼 있어서 능동감시자로 분류했습니다. 능동감시자로 분류되더라도 하루에 2차례 증상이 발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확진자에게서 지난주 월요일 증상이 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증상이 발현되면 다시 검체 검사를 실시해 확진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확진자는 시청에 출근해 근무를 하고 병원과 식당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만난 접촉자 가운데 나주시 공무원 95명을 포함해 모두 145명이 2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애초부터 격리 조치나 능동감시를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접촉자들을 무더기로 격리시킨 지금과는 상반된 조치에 사후 약방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멸종 위기 중인 맹꽁이 보호를 위해 도심에 서식지까지 만들었지만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모기떼까지 들끓는다며 서식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6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목포의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도심 속의 멸종 위기종 맹꽁이 서식지로 초기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축구장보다 큰 면적에 만들어진 서식지에 심은 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과 함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참 매우 아쉽고요. 사업 당시 관리 규정입니다. 사업 완료 후 2년간은 시행업체가, 이후 2년간은 관리권을 넘겨받은 목포시가 모니터링 결과를 지역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포시는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았고 관리 인력도 사업이 끝난 지 5년이 지난 지난해부터 배치했습니다. 추가 서식지도 대형 버스 주차장에 조성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저희들로서도 주민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 전문 기관과 연구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은 아예 서식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목포시와 환경단체는 일부 개선책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매년 많게는 20차례 이상 생태 탐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도심 속 서식지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전에는 난색입니다. 맹꽁이 서식지 보호 필요성과 주민 반발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타이어 전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타이어 전문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매출 전표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교체를 맡긴 고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을 고의로 파손한 뒤 부품 교체를 유도한 혐의로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무등산 일대 난개발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국립공원에서 제외된 무등산 자락에서 공동주택단지 신축 등 난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무등산 일대가 무분별하게 훼손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권과 자연 생태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광주 인권상 시상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5.18 기념문화센터와 인도네시아 현지를 이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상식을 열고 인도네시아 운동가 베조 운퉁에게 광주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인권상 수상국인 인도네시아에 연대를 보낸다는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5.18 기념재단이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5.18 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조사 연구, 국내외 자료 수집 등을 함께해 진상규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내년 5월 초 중간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조사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공개합니다.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광주시 의원과 구의원 등 42명으로 구성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5차 회의를 열고 개편 규모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